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십입니다. 주말 잘 쉬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형님들. 이번 주도 역시 제가 공부한 내용과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좋아하나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주식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뭐 트렌드라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주식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그 젊으신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관심 갖고 있어야 얘기도 잘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자세로 좀 보지 마시고, 좀 열린 자세로,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열린 자세로 좀 가볍게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한 소스는 대학내리 20대 연구소라는 데고요. 결국에는 이 트렌드가, 여기에는 트렌드라는 게 젊은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의 스터디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일단 세대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보시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5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후기 밀레니얼은 26세에서 32세, 전기 밀레니얼은 33세에서 40세까지 해당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내용들은 90년대생에게 관계의 의미, 그리고 10대의 사랑과 가치관, 90년대생의 워라밸, 그리고 부록으로서는 2021년 20대의 탑 브랜드 어워즈, 요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90년대생에게 관계의 의미인데요. 크게 메시지를 뽑아보자면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나랑 비슷하다면 첫 만남도 두렵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강 시간에 혼자 보내는 비율이 99학번 형님들, 저희 세대죠. 같이 학교 다니셨던 형님들. 이게 한 6.7% 정도였는데, 이제 19학번 정도 되니까,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11%,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고, 혼자 있다. 점심에 혼밥하는 비율은 99학번은 14%, 형님들 14%, 그리고 19학번 젊은 친구들 23%, 이게 좀 늘어났죠. 아무래도 이때는 뭐, 선배 밥 사줘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희. 전화 돌려가지고 선배 밥 사줘요. 그러면 뭐 전화 오면 사주고, 저도 전화 오면 기분 좋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뭐 학교를 안 가니 그런 게 잘 없나 봐요. 보시면 대학 1학년 때 중요한 항목 중에 동기 선배와의 인간관계, 형님들 66%, 압도적이죠. 67%. 네, 저도 마찬가지만 중요하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동기 사랑, 뭐 나라 사랑, 뭐 이런 얘기를 아실라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죠. 뭐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9학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49% 정도라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면을 보면 조금 굉장히 개방된 면을 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나랑 비슷하면 첫 만남도 두렵지 않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보시면 나와 취향 취미가 비슷하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다. 34세까지 저희 동생들 보면은 11%인데, 11%고 긍정이 52%, 뭐 그렇게 작진 않지만 52%인데, 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64%. 쉽게 만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채팅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버디 뭐 아시죠? 뭐 세이클럽 뭐 요런 거 해가지고 첫 만남 좀 주저주저한데, 이분들은 좀 잘 만다 싶으면 쉽게 만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왔는데, SNS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남까지 가능이 보시면은 18.4%인데, X세대 3.5%, Y세대 9%, 10%.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만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버디 뭐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모르죠.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겠죠. 보시면 뭐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여 비율이, 저희는 오픈 채팅방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너무 막 100명씩 들어있고 이러면. 근데 Z세대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거의 2~3배 이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한 친구랑도 얘기를 잘 많이 하고, 학교도 얘기 많이 하고, 가족은 조금 저희가 많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족 중심 세대이기 때문에 가족은 저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대 사랑과 가치관, 요런 내용으로 좀 있거든요. 보시면 연애의 시작과 끝은 모바일 메신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작할 때, 고백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직접 만난 비율이 좀 낮고요. 모바일 메신저 굉장히 높고, SNS DM도 있습니다. 사귀자, 뭐 페이스북 DM, 뭐 인스타 DM으로 사귀자.
사귀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전화 통화도 조금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제 세대나 이제 저희보다 한 번 젊은 친구들은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저도 이제 공원에서 사실은 우리 와이프한테 고백을 했는데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욕먹는 게 왜 말로만 하냐 그때 장미라도 한 송이 사들고 오지 그랬냐 하고 지금도 좀 욕먹고 있는데 혹시 직접 만나서 고백하실 분들은 뭐 꽃이라는 게 뭐 세대 불문하고 불문하고 다 좋아하시니까 장미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역시 뭐 직접 만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높고요. 뭐 비슷하게 모바일 메신저, DM, 뭐 남자 여자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 같은 내용으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연애 시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혼 노력과 동거, 이혼에 관한 여성들의 개방성. 결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동의율은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혼을 위해 노력한다. 남성분들 결혼을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높나요? 27%? 노력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마음 맞아가지고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우리 노력해서 하시면은 좀 뭐 행복하시고 좀 잘 헤쳐나가시길 좀 바라고요. 이혼 인식 같은 경우에는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찬성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동거나 이혼이나 이런 결혼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개방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이할 만한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여성분들은 자녀보다 반려동물이 더 좋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설계가 조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 중 자녀 및 반려동물 선택 비율 아들이냐 딸이냐 반려동물이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좀 얘가 좀 적절히 된 거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젊은 분들은 뭐 아들이 좋다 딸이 좋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뭐 반려동물 뭐 얼마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여성분들 아들 좋냐 딸 좋냐 하는데 반려동물이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아들 딸보다 그냥 반려동물이 좋다, 개가 좋다, 뭐 고양이 좋다 이런 분들인데 물론 이게 30, 40대 되면 낮아지긴 하는데 10대 분, 20대 분들 보면은 아들 딸 대신 개를 키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90년대생의 워라벨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저희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인데 워라벨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선택할 때 탑 프라이어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저희도 뭐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조직 문화 선호하는 게 워라벨이 좋은데가 좋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 탑5가 삼성, 한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IBK, CJENM. 우리 회사는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워라벨을 직장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휴식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한번 보면은 퇴근 후에 하고 있는 여가활동 취침 멍 때리기. 멍 때리기만 한 게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을 때리고 먼 곳을 응시하면서 이게 진짜 최고의 휴식인 맞죠. 제가 언제 이렇게 멍을 때려본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캠핑 가면은 뭐 한 좀 뭐 불멍 정도는 제가 때려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멍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하고 싶은 게 멍 때리기다. 향후에도.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휴식 관련된 거는 이제 멍을 때리고 싶다. 온 진심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 이런 스포츠, 피트니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리프레시도 되고 이렇게 휴식도 되기 때문에 멍 때리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한 그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연구 내용들을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부록으로 21년에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를 또 선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편의점은 CU가 일단 제일 좋아하셨고 라이프스타일 숍은 다이소 많이 가시는, 생각보다 다이소를 좀 많이 가시나 봐요.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을 제일 많이 좋아하셨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이런 걸 좀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 배달의 배달 앱몬, 이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런 거 좀 좋아하셨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좀 무신사가 많이 높았고요. 저도 무신사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패션 플랫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고, 에슬레저 룩에는 나이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신사 들어가서 어떤 브랜드가 좀 1등을 하고 있는지 좀 봤어요. 베스트 브랜드. 그러니까 무텐다드, 소위 무텐다드라고 하는 무신사 스탠다드가 1위였고, 예일 뭐 이런 브랜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라퍼지 스토어, 뭔지 아시나요 형님들? 무텐다드는 제가 와이프가 옷을 얼마 전에 사가지고 알고 있는데, 겁나 싸면서 무겁더라고요. 옷이 무거워. 싸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의 뭐 아령 수준으로 무겁던데, 옷은 이쁜데. 예일 있고, 뭐 라퓨지, 좀 본인 테스트 좀 해보세요 형님들도. 드로우핏 아시는 거 있는지. 제멋, 커버낫, 요거는 뭐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알 것 같은데. 토피, 커피 아니고 토피? 아시나요 형님들? 토피? 커피 아닙니다. 토피입니다. 뭐 나이키는 아시고, 노스페이스 아시고, 반스 아시고, 컨버스 아시고, 엘무드 아시나요? 엘무드? 탈무드는 아는데 엘무드는 모르겠네. 엘무드 뭐 아는 것도 있고 좀 모르는 것도 있는데, 형님도 한번 가끔씩 무신사 들어가셔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멜론 당연히 1위고, 넷플릭스 좋아하시고, 예능 중에는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 뭐 이런 게 있나요? 나피디가 또 하는 건가 보네. 저는 제 예능을 잘 안 봐가지고. 그 다음에 쇼폼은 틱톡 1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유튜브 쇼츠가 1등이고, 비대면 화상은 줌을 좀 많이 보시더라 라는 게 있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그리고 엄마의 손길. 이게 1등이네요. 갓성비, 사이버거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촌 좋아하시고, 떡볶이는 그 매운 거 신전 떡볶이 좋아하시고, 이게 좀 의외더라고. 카스 거의 그 테라 느낌인데,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카스를 또 많이 드시네. 저희는 오히려 테라를 먹잖아요. 젊어 보이려고. 사실은 이게 젊어 보이는 길인데, 테라 주세요. 카스 먹으면 좀 너무 아재나 좀 이렇게 올드해 보일까봐 일부러 테라를 먹는데, 또 젊은 친구도 카스로 갔네. 뭐 저희는 그러면 또 카스로 또 넘어가야 되나? 카스로 넘어가야 되나? 샘물은 뭐 삼다수 좋아하시고요. 삼다수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어딜 봐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MZ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고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이제 저는 소소익선이었었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시작하기 좋다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다 투자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직장 업력이기도 하고,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독이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독을 젊으셨을 때부터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주식 투자나 공부 관련된 내용도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저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암호화폐나 웹 3.0 같은 개념들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공부고, 저는 이 부분을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분들 젊을 때 이런 책도 많이 읽으시고, 주식 투자 공부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하시고,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 대로 조금 더 부를 이루시고 높은 영역에 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건 좀 부록 비슷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은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꼭 운전을 가르치세요. 운전. 이게 무슨 얘기하면, 운전 연수할 때 힘들어요. 사실은 보시면 이거 뭐 난리 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뒤에서 이해할 수준으로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직접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좀 맡기시고, 향후에 할인도 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 뭐 광고 아닙니다. 뭐 관계없고. 근데 이게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이게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와이프가 차 몰고 막 친정도 가고 엄마들끼리 모임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난리나. 뭐 그냥 가지마라는 얘기만 한마디 정도 해주면 그냥 가거든요. 갔다 올게 쉬어 하면서 가니까, 좀 못 이기는 척 보내주고, 그 시각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위닝 하면 된다 이거죠. 위닝 하면서 갸꿀. 운전은 필수입니다. 필수. 제 친한 친구가 와이프가 틈만 나면 차를 몰고
친정을 가요. 얼마나 부럽던지 제가 나라를 구했다. 다 그러거든요. 위닝도 하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와이프 운전은 꼭 힘들어도 가르치시길 제가 간절히 좀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MZ 젊으신 분들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형님들도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항상 관심 가지시고 하면 주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 그 회사에서 소통하시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고 남은 주말 행복하고 편히 쉬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